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은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김도호 멘토님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 또 나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시황 설명부터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5% 빠지고 있고요. 유독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죠. 2.8%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형주가 많은가 중소형주가 많은가 라고 하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밀렸을 때 이제 느껴지는 나의 손실폭이 점점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더 떨어질까요? 라는 건데 전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차트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가 지난 저점보다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그 증권사라던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 자금들,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이렇게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코스닥이 유독 많이 밀리고 얘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대형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반갑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자금이라든지 큰 돈들이 뭉칫돈들이 지금 대형주의 매집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약간이나마 눈치를 좀 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하락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저점을 한번 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6월 말 저점을 지금 9월 말쯤 되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왔죠. 저렇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저렇게 뚫리고 나면은 사실 저점까지 반등이 한번 쑥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쌍바닥을 그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쌍바닥을 그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9월 저점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점을 깨면 그만큼 더 싸지는 거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점을 깨면 더 내려간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가리고 계단을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평지를 걷다가 앞으로 이렇게 딱 발을 내딛었는데 앞이 뭔가 좀 비어있고 허공에 떠 있다면 한 칸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평지를 걷고 있을 때 눈을 이렇게 감고 막 다리를 뻗어봤더니 어때요? 땅이 닿으면 여기는 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수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캔들이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약간 잣대 역할을 캔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캔들이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660포인트, 670포인트 언저리를 지지를 했다면은 여기가 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걸어가면서 눈을 가리고 걸어가면서 다리를 쫙 뻗어보니까 밑으로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단이겠구나, 한 칸 내려가겠구나, 또는 두 칸 내려가겠구나, 몇 칸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내려가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점이 깨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사야 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코스닥이 저점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나 해외로 간다 하더라도 해외도 지금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있는데 다우존스는 저점을 지키고 있으나 나스닥은 보시면은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S&P 500도 지금 보시면은 저점 자리가 약간이지만 어제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 저점이 뚫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반도체도 사실은 말할 거 없이 지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조금 버텨주고는 있으나 나스닥, S&P, 반도체 전부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큰 뭉칫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코스닥은 조금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반대매매를 막아냈는데 떨어지니까 결국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또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고, 손절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반대매매 물량이 또 나오게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돈만 더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딱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정말 추가 매수 지금 계속 하시다 보면은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딱 맞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추가 하락이 생기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바닥을 잡았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특히나 신규 매수도 뭐 한다고 지금부터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거죠. 나중에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싶을 때 신규 매수 해가지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내려갈 게 뻔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신규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고, 물론 금리 인상 폭을 이제 앞으로 몇 프로 지금 3.3%대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갑자기 6%, 7%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끝이 난 건 아니고 연준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약하게 쓰는 것보다는 강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김치국물을 벌써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더군다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만 더 빼면 반대매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 말은 다시 생각한다면 개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싸게 뺏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코앞에 두고 안 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탐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밀면 개미들이 물량이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하고 토해져 나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종목으로 예를 들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만 원에 사가지고 50%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은요, 50%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약 한 7, 8%에서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실률이 50%에서 60%가 됐다라는 정도고, 사실 떨어진 게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20% 이상이 떨어졌지만 지금 40만 원에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10% 손실률 더 커진 거죠. 근데 그 관점을 생각 한번 해봤을 때요, 50%까지는 잘 참고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떨어진 이 낙폭에서 포시마크 인순이 2조를 썼네, 너무 많은 돈을 썼네, 경영자 리스크네, 뭐네, 이런 이야기로 함께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50%까지 잘 참다가 최근에 손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잘 참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로요, 지긋지긋해 죽겠다, 이 시장 하락, 아니 문현진 멘토도 지금 거의 1년 내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걸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면요, 에라이 씨 꼴보기 싫어 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늦어요. 3시간 동안 잘 기다려놓고 마지막 5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참을성의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 지금 추가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하락의 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지긋지긋하게 못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하락이 나오게 되면 꼴배기 싫다고 손절한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고, 반대매매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워 담기가 딱
딱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을 세력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을 텐데 싸게 사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계에 있는 뭐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좀 되는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 자금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방어가 덜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덜 밀리고 코스닥은 많이 밀리는 형태가 아마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하락은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이제 하락이 거의 끄트머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하락의 흐름은 이 자리가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잘 보고 잘 버티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 어떤 영화 재미없는 영화를 한번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본 게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아까워서라도 마지막 하락을 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굳건히 버티는 장세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버티라고 네가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안 팔면은 어차피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이 방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400만 투자자가 지금 다 이 방송을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말을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만 안 팔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팔 사람들 다 팔리고 털릴 사람 다 털리고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억울해도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 하락은 아마 10월 한 달 또는 11월까지도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200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 180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추가 매수 폭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가격보다도 좀 더 아래쪽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역시나 오늘 많이 빠지고 있겠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안 좋아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홀딩해도 되는 종목인가 그거 한번 같이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저번에 한번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서요. MP. MP. 예, 11,700원에 비중은 22%인데 네. 그때 5,000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네. 8,500원 정도 되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5,000도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네. 그때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할 때는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죠? 저기까지 떨어진다니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주식의 주자를 알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걸 바로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풍 분다고 했을 때 태풍이 부는데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나요? 허리케인이 불고 지진이 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막 달리게 하고 뭐 잘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나는 난 배 운전 잘하니까 상관없을 거야 하고 배 타고 나가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종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MP든 삼성전자든 뭔 종목이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내가 MP를 잡았기 때문에 MP가 빠져요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있고 기아도 빠지고 있고 현대차 빠지고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MP를 샀기 때문에 MP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내 종목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시장이 계속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면 MP라는 이 종목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MP가 잘못한 겁니까? 시장이 안 좋은 겁니까? 시장이 안 좋아. 맞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저는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본 거지 MP가 그만큼 떨어질 만한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고 제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는 전망을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시황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더 안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더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맞죠.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얘는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밀렸을 때 얘를 사도 되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보니까 지금 적자가 조금은 나고 있지만 그래도 선방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 거고 회사가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뭐 광고 콘텐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는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낮추지 않으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이 종목이 얼마 왔을 때가 중요할까요? 시장이 다 빠졌을 때가 중요할까요? 시장이 다 빠졌을 때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이 뭐 3,000원에 추가 매수하려고 했든 2,000원에 추가 매수하려고 했든 시장이 내려가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추가 매수 계획을 짤 게 아니라 시장이 나빠져야 돼요. 그럼 시장은 이번 하락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그 하락의 모양을 보고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깊게 빠지면 얘는 2,500원까지도 단순에 한순간에 푹 내려갔다가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말 하루 만에 내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빡 올라가요. 그럼 2,500원 찍었을 때는 시청자님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찍은 그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이런 표현이 딱 맞잖아요. 박살 났잖아요. 예.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박살 난 거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맞은데 또 맞아도 뭐 똑같지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한번 빠졌을 때 저는 3,000원대가 되면은 좋고 2,500원이 되면 더 좋고 2,000원이 되면은 매우 좋고 1,500원이 되면 기가 막히고 1원이 되면은 아유 인생 걸어야죠 그냥. 그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MP 사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만 딱 들고 계시면서 시장이 빠졌다라는 그런 시황 설명이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거 홀딩 하셨다가 한번 깊게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려있는 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제가 추첨시에서 항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혜택을 뭐 받으시고 계시나요? 예, 항공우주를 팔았더만, 네. 팔아라게 팔았더만. 네. 와, 어마어마하게 빠지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네. 예, 영문으로 YTM 네. 2,200원에 30%입니다. YTN을 2,200원에 30%. 2,200원에 30%.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네네. 그거 왜 안 팔았어요? 조금 더 농기기도 좋고, 불안하다, 뭐다 보니까, 수율도 좋고,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YTN 맞나요? YTN 뉴스 채널? YTM입니다. 농기계요. YTM. 제가 죄송합니다. YTM이요? 네네. 아, TYM인가요? TYM, 죄송합니다. 네. 아, 네, TYM 농기계 네. 2,2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수익이 아니네요. 네네. 네. 이 종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익인지 아닌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TYM을 매수를 하셨는데 왜 샀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농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냐면 방금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요. 태풍이 불어요. 요즘에 뭐 가을 태풍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네. 태풍이 부는데 저 1억짜리 요트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태풍이 불지만은 그래도 저 통통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타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태풍이 엄청나게 불고 바다가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4억짜리 호와유 리조트는 괜찮지 않을까? 저 요트는 괜찮을까? 하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네네. 분다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종목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예금 이자도 올라가면서 얼마나 이자를 많이 줍니까? 그냥 예금 들고 현금 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일 돈 버는 일인데 자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계속 물리게 되고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TYM 문제인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TYM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태풍이 불 때 바다에 배 타고 나간 사람 뒤집어질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고. 네, 지금 딱 그런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 각오는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유 TYM 물렸어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주식 지금 사가지고 행복한 시기가 아니에요. 좀만 더 기다리면 아주 좋게 싸게 더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산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굳이 뭐 농기계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우리가 꽂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 찔렸을 때, 그죠?
네네. 농기계만 네네, 딱 보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 거, 시장이 안 좋은 걸 네네네.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실적도 100억에서 1100억으로 늘어났고 실적도 좋고 네네. 농기계가 앞으로 필요할 네. 거고 지금 식량 난이고 아유 그럼 농기계 가겠지 하고 시장이 안 좋고 태풍이 불고 나는 모르겠고 난 입에 탈래 한 거예요. 네, 근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지. 환율 농기계가 문제도 뭐고 있고 중요하지 그래서.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율 문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판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네. 시장이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간다면 이건 1,700원이든 1,500원이든 추가 하락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태풍 부는데 배 타고 나갔으면 뒤집어질 각오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물릴 네. 각오하시고 1,700원, 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고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온다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물론 시청자님이 아예 안 사고 들고 있다가 1,700원이나 1,500원까지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저기서 처음으로 신규 매수를 했다면 제일 베스트지만 이미 산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물려서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손실 내기엔 너무나 억울한 비중을 시장이에요. 좀 축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안 산 게 제일 좋았고 이미 엎질러 지금 물이고 엎질러졌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네. 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요. 1,700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아주 좋은 종목이고 아주 저평가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1,700원 이하에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좋다라는 점, 홀딩하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면 시장 안 좋을 땐 좀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할 때 안 할 때를 네, 구별 좀 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승이고요. 우성. 예, 18,800원이고 15%입니다. 18,800원이면 최근에 뭐 어제 사신 거예요, 설마? 아닙니다. 오늘 사신 18,800원 좀 됐었는데요. 18,800원이요, 후성. 네. 네. 후성. 우성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네. 18,800원이면은 조금 됐네요. 예, 조금 됐습니다. 후성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죠? 저 수소차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예, 예. 예. 많이 떨어지길래. 네,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래요? 말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을 호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반도체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걸 떠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도 먹고 살기 편하고 나도 먹고 살기 편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할 때는 사람이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부자들 보면 여유가 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다. 돈이 있으면 돈이 여유를 만들더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끼리 있을 때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국가들이 먹고 살만할 때는 야 그래 한국 거 자동차 타지 뭐 야 우리가 기술 뭐 만들 필요가 있니 한국에서 반도체도 잘 만들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수소도 잘 만드는데 뭐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편한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가 저기 사서 쓰자가 되는데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만들어 쓰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나가서 사 먹자 외식하자 아유 배달 시켜 먹자 하다가도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가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면은 야 나가 사 먹지 말고 우리가 해서 먹자가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놓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 한국 수소차, 뭐 한국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저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려고 하겠죠. 그런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그냥 직장도 만들고 우리가 그냥 아예 우리 옛날에 신토불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그거 했잖아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우리나라가 뭐 직접 만들자 해가지고 국산화하자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 걔들도 미국도 뭐 중국도 일본도 모든 국가가 지금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호황이 올 것인가라고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사라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걸 사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닌데 생각을 좀만 해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타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아예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는 왜 샀냐 안 샀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담긴 이야기인 거고 지금 일단은 들고 가시면은 요 종목이 만원대라든지 9,000원대까지만 살짝 밀리면 전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새로 사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요 9,000원대에 신규 매수하면 정말 좋은 기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13,000원 이하대로만 맞춰 놓으시면은 시간이 본전을 찾아줄 만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13,000원 이하로 또는 12,000원 이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많이 사가지고 매수가를 빵 낮춰서 12,000원 이하 때까지만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은 탈출하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고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김도호 멘토님께서 또 오전에 또 개인 사정과 일정을 마치시고 오후엔 또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김도호 멘토님의 그 시간 강의 뭐 4시, 뭐 6시, 뭐 7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또 많이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에 또 적용을 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모트렉스가 올라와 있네요. 14,900원에 10% 사셨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이제 단타 대응하시면 되겠죠. 14,9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시세를 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물론 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맞는데 이런 건 단타거든요. 단타는 상담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 단타를 해서는 안 돼요. 단타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는 것은요, 내가 대응을 잡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상담을 할 정도의 실력이면 단타하지 마라. 그리고 단타하실 거면은 상담을 안 하고 스스로 한번 해보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13,400원이 밀리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쪽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6,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돌발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기까지 올라오는데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그런 매매예요. 내가 샀는데 아님 말고 식이에요. 샀는데 아니면 말고 손절하는 거죠. 그게 잘 돼야 돼요. 아니면 말고가 잘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3,400원이 무너지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라는 마인드까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는 일반적인 마인드로 할 수가 있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저는 제시를 손절가 13,400원 올라가면 16,000원 이상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18,900원입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은요,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위기네, 뭐 미국이 중국 때리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반도체 산업이 밀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뭐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과 지원을 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도 결국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또 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갔을 때 뭐 그럴 때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그 예산 편성이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어디다 쓸 건가 할 때 아마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랑 내년 완전 초입부까지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 한 상반기 조금 지나갈 때쯤 중반기쯤 될 그 언저리쯤에서의 시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들고 가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바닥을 잡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죠. 한미 반도체도. 이것도 저는 시장 안 좋으면 10,000원 이하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매수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시장이 바닥이 잡힌다면, 시장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 이후에 한번 상승을 조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인데요. 17,7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제가 딱 보니까는 단타하려고 17,700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물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굳이 왜요? 제가 봤을 때 이거 17,700원의 선익 시스템을 사신 거면요. 어제 사신 거거든요. 이 어제 사놓고 상담하는 거 진짜 이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좀 사놓고 뭐 하루 만에 상담하고 그게 아니면 제가 약간 이렇게 예측을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사놓고 상담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 사놓고 상담하는 건 진짜 웃긴 거예요. 자기 돈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한테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사놓고 상담하거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어제 왜 삽니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선익 시스템 이런 거는 지금 바닥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저점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15,300원이 저점인데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무너지면은 정리하시고 여기 만약에 자리 잡으면 단기 급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외우시면 좋은 게요.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락이 오면 급등이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급등이 오면요. 급락이 따라와요. 근데 얘는 지금 누가 먼저 왔어요? 급락이 먼저 왔죠. 그럼 누가 따라온다? 급등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15,400원짜리 여기만 지켜진다면 아마 반등 나와서 수익권 아마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뭐 장기 투자니 스윙 투자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제 안 샀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시장 다 빠지고 사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스윙 투자로 전환시키지 마시고 단기 투자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제주항공 제주항공 18,400원에 20%. 18,400원에 20%요. 예. 일단 항공주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뭔가 콩깍지가 씌었거나 도깨비에 홀렸거나 약간 뭐 전국민 사기를 당했거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항공주를 매수한 것 자체는 되게 웃긴 거였어요.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항공주를 투자한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리오프닝도 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프닝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해외에 막 다 뛰쳐나가고 국민들이 뭐 나라 비워놓고 나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을 항공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안 좋은 늪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아마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세력들은 다 팔고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 좋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항공주는 지금 뭐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전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일부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항공주는 앞으로 더 힘들 거고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네, 말씀하세요. 11월 3일날 증자를 네, 힘드니까 건데요. 유상 증자하는 거죠. 그거 증자를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제 생각에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인수합병이 되든 정리가 되든 대주주가 바뀌든 어떻게든 뭐 교통 정리가 되어가지고 살아나긴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류하는데 항공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이라고 하는 이 산업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업 무너졌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조선주가 올라오네 마네 하는데 그 전까지 거의 한 8년, 9년간 바닥을 기어다닌 게 조선주였어요. 그죠? 네. 살리기 위해서 그럼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이 아니고 이거 지금 1,000원의 증자. 그러니까 11,000원의 증자가 아니고 항공주가 지금 조선주랑 똑같은 팔자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년, 9년을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고 7,000원이고 6,000원이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사셨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11,000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갈 건가 안 가지고 갈 건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가지고 갈 거면 11,000원이 중요할 수 있지만 안 가져갈 거면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14,000원대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손절을 하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기 힘들어요. 그냥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좋은 기업도 무작정 바닥만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파동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에도 얘는 더 힘들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 추가하면서는 저는 오히려 5,000원대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아예 그냥 완전히 그 회사가 망한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하신 거 네. 자체가 조금 늪에 빠지신 거고 탈출하려면 단기 반등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시간과 감정과 뭐 여러 가지가 낭비가 많이 좀 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메리츠증권, 메리츠 증권이고요. 네, 4,500원에 네. 10%입니다. 일단 증권주 매수를 하신 거는요, 시장 안 좋을 때는 최악인데, 혹시 TV 소리가 지금 많이 들려서 그런데요. 이제 TV 소리 좀 많이 줄여주시고요. 아예 TV 소리는 그냥 완전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껐습니다. 일단 메리츠 증권은 TV 소리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줄여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메리츠 증권 자체를 투자하신 것 자체로만 본다면 저는 정말 좀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증권주는 전부 다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매수하실 이유가 없지 않았나. 특히나 조정을 받았다 해서 눌림목이라 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실 줄 아는 눈을 다른 데다가 쓰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을 먼저 좀 보셨으면 이런 거 안 샀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증권주도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든 여기서 바닥을 잡든 이제 하락의 끄트머리가 맞다면 시장은 또 단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세에 얘도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매수가까지 완벽하게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정도가 딱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3,000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4,500원으로 탈출하기 힘들 것 같고 매수가를 3,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한번 낮춰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어떤 게 보고 궁금하세요? 있습니다. 네, KTNG요. KTNG.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81,100원에 네. 네, 20%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걸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었어요. 지금은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장이 하도 안 좋았어. 네, 장 안 좋은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지금은 팔 필요가 없고요. 일단 지금까지 얘의 흔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흔적이에요. 이 아이의 습관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습관을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습관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빨간 줄 꺼놓은 자리를 보면 88,000원쯤 되니까 얘가 올라오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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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88,000원짜리에서 못 가고 좀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팔아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를 뚫으면 습관을 지가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져가 보는 거죠. 뚫으면 가져가고. 뚫으면 가져가고 못 뚫으면 팔고. 예, 그것만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아무 뭐 고민할 게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하도 네. 장이 안 좋았어. 장이 안 좋은데 올라왔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88,000원, 89,000원짜리에서 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가고 못 뚫으면요? 팔고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뚫었네 안 뚫었네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얘가 뚫었더라, 일주일 동안 보니까 안 뚫었더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여유를 두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제 생각에 뚫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뚫으면 한 10만 원 점 원저리까지 한 95,000원 이상까지는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표는 95,000원 보고 샀거든요. 아, 잘했네요. 끝까지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브요. 하이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만 원에 11% 정도요. 31만 원에 11%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도 없어요. 답이 없죠, 그죠?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차라리 말이었습니다. 네. 저번에 아모레 말씀하셨던 거 들었거든요. 네. 그런 그것도 쪽으로 빠졌어요. 차라리
많이 빠졌죠. 빠졌기는.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뭐 가만히 아니요. 물 타야 되나 이건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많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종목 교체를 하면은 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종목 교체가 수가 나올 것 같았으면 시황 설명할 때 종목 교체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많은 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사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현금이 제일 좋아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첫 말과 시황 설명하고 마지막 말에 보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 많은 지켜보고 사람들은 있어요, 계속. 자꾸 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기업은 사놓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담 방송의 가장 웃긴 점이요. 다른 사람의 상담을 보면서 자기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모레퍼시픽을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가는 게 정말 좋은 기업이고 더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가져가라고 하면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우와 아모레퍼시픽 사야 되겠어 하고 사고 있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안 사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우리 그 맞춤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마다 우리 옷을 본다 하더라도 맞춤 정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체형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상담이 그래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의 상담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하이브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 저기 뭐 9만 원이라든가 8만 원쯤 왔을 때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했더니 시청자님 상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이브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청자님은? 굳이 왜 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현금이 좋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종목 교체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이고요. 종목 교체도 시장이 다 빠지고 나면은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 기업으로 형성이 되는지 보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종목 교체한다면은 조금 그냥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럼 하이브라는 기업이 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로만 따져본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K-팝이 지금 잠깐 주춤한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K-팝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우리나라 K-팝은 뭐 제일 선두했던 게 BTS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BTS가 네. 선두했는데 지금 BTS가 어때요? 요즘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 약간 이렇게 조금 주눅이 들어있고 조용한 상태인데 결국은 또 뭔가 컴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강자의 뭐 등장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컨텐츠라던가 엔터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은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들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이런 자리들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언제 추가 매수하면 네.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가격을 정해놓고 추가 매수하는 건 최악입니다. 뭐가 먼저죠? 네. 뭐가 먼저일까요? 일단 종목이 그- 먼저일까요? 시장이 먼저일까요? 시장이죠. 예. 시장이 다 빠지고 시장이 하락이 끝나면 얘를 8만 원이 되었든 9만 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 현금이 있으신가요? 현금이 있기는 있죠. 네, 이거 아직까지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나요? 어떻게든 끌어올 수는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끌어오진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고요. 끌어오면 안 돼요. 주식을 끌어와서 쓰면 안 돼요. 그냥 여윳돈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손실률보다 훨씬 더 줄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거 K-팝 분위기 또 타면은 22만 원대까지는 또 상승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20만 원대. 그러면 넘게요. 20만 원대만 네.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실이 지금 60%대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손실 줄여서 나온다라는 쪽으로 관점 잡으시고 뭐 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여윳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종목을 10만 원 이하든 9만 원 이하든 시장이 딱 다 빠졌다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 하겠다 하면 시황 설명 제가 매일같이 해드리잖아요. 예, 네네. 그거 보면서 시장이 이제 빠졌습니다. 사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하이브도 사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네. 종목을 보고 추가 매수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봐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밑으로 빠져내려가면은 9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거기서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안 된다면은 안 하시더라도 20만 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교체는 지금 함부로 가만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게요. 네. 네,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제일 좋아요. 있겠어요. 예, 그 예. 본업 하시고 주위 생활 하시면서 즐기세요, 세상을. 아시겠죠? 네. 주식에 빠져 계시지 네, 마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심택이요. 심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4만 원에 비중은 5%요.
4만 원의 비중 5%요.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여력은 충분하시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 기업도 딱히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년은 뭐 한 초중반쯤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쯤에 네.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린다면 25,000원에 저는 가깝게 내려가면은 얘도 반등 포인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5,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지금 매수하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여기 25,000원대에서 바로 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왔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가격에 왔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가격에 왔을 때 지켜보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혹여나 이게 그냥 지금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와 준다면 정말 하늘이 도운 기회라 생각하고 4만 원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만 원 매도하고 나중에 25,000원 내려왔을 때 신규로 다시 사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는 자세를 조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70만 원에 30%요. 네. 일단 저는 LG화학은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얘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이제 너무 거품이 좀 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좋고 한 건 맞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고평가보다 저평가 사는 게 많은 거고, 저평가를 사야 수익 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개발이 안 된 땅을 사가지고 개발될 때 팔아먹는 게 투자인 거지, 개발 다 된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 투자가 아닌 거잖아요. 아, 네. 그건 물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좋다고 했을 때 사셨기 때문에 물리는 거고, LG화학은 제가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이 너무 셌기 때문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생기는 이 파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탈출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에 보이는 저점은 44만 원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44만 원대 저기서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또는 여기서 좀 머문다거나 추가 하락이 생겨서 40만 원을 깨준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참 좋았는데 이번에 못 팔았으면은 제 생각에 이거 지금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비중 줄이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셨다가, LG화학은 제 생각에는 비중 100%까지 늘려도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장기 프로젝트로 잡고 저기 아래쪽으로 4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비중을 한 50%, 60%까지 늘리시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3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비중 100%까지 늘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대신에 지금 수익을 낼 때까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세에 사셨기 때문에. 그죠? 아, 시간이 걸린다는 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물타기 하는 거는 지금은 지금 안 하면 되고 안 됩니다. 40만 원 쓰셔야 네, 지금 될까요? 오히려 비중을 언제 줄여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빨리 65만 원 이상 왔을 때 비중을 빨리 줄여내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지금은 예.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고, 혹여나 40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 추가 매수 하는 게 낫고요. 저기까지 왔을 때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솔직히 저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서 좋을 거 하나 없는 시기에 사셨기 때문에 시간 3, 4년 날리게 생겼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낄기 빠빠라고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뭐 빠질 때 예, 빠져라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들어와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해야 될 때 전부 됐으니까 지금 3, 4년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럼 매도는 만약에 손실 보고 매도하려면 얼마 정도의 매도? 65만 원대가 좋았는데 손실 보고 매도할 거면 사실 지금도 시청자님 각오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네. 지금 내가 팔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분석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라면 네. 이거 안 들고 갔습니다. 애초에 사지도 않았고 잘못한 산 걸 알았을 때 지난번에 팔았고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요. 제 돈이면은 저는 애초에 지금 시장에 주식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안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가격대. 아니요, 이 가격이 아니라 저는 지수가 이거 지금 박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이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하느냐? 손실이 크시기 때문이고 저는 팔고 나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2배로, 3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안 들고 있는 게 최선이고 들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추가 하락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용기만 가지시고 겸허하게 우리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수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